안녕하세요. 좌파시 있는 남자 팩맨입니다. 황정혜님, 적당히 살자님, 테레사미님, 그리고 모든 팩맨 멤버십 회장님들과 계좌 후원 애국보스님들, 오늘도 제가 멸공을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역사를 좋아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소설로 배우고 있는 한국사를 시대별로 서양 선진국이랑 비교하면서 공부하는 걸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가장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러분들 영국에 있는 옥스포드 대학교 아시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옥스포드 대학교가 몇 년도에 설립됐을 것 같아요? 막 하버드 대학교보다 조금 먼저 설립됐을 테니까 막 한 1500년대?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교는요, 바로 1096년 고려 시대 때 세워진 학교라고요. 그러면 하버드 대학교는 언제 세워진 것이냐? 여러분들 병자호란 다들 아시죠? 왜 조선시대 인조가 국제 정세 무시하고 청나라한테 개겼다가 한겨울 한강 바닥에 대가리 9번 빠고 당시 조선 사람들 60만 명이 중국 노예로 끌려갔잖아. 이렇게 조선은 병자호란으로 치욕스러운 삼전도 굴욕을 맛보고 있을 1636년에 미국에서는요, 존 하버드라는 사람이 미국에다가 하버드 대학교를 세웠다. 그리고 정조가 수원선 쌓을 때 썼던 그 거중기라는 게 있잖아. 이 거중기를 이집트에서도 만들었었거든. 그러면 이 이집트 사람들은 이 거중기를 언제 만들었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놀라지 마세요. 기원전 3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약 5000년 전에 이집트 사람들은 이미 거중기를 만들어서 피라미드를 쌓았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선의 역사를 다른 강대국 역사들이랑 비교하다 보면요, 참 알면 알수록 조선이 비루하고 남루한 게 보면 볼수록 쪽팔리기가 그지없는데, 근데 또 재밌는 건 말이에요. 이렇게 중국한테 처참하게 짓밟히고 먹을 게 없어서 키우던 개나 잡아먹고 동네 풀떼기랑 풀떼기는 다 뜯어먹던 나라가 과연 언제부터 이렇게 중국한테 떵떵거리면서 살게 됐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의 한반도 역사를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건국 이전에 한반도 5000년 역사 중에서 우리가 중국보다 잘 살았던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중국보다 잘 살도록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요? 누구긴 누구예요?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죠. 그러면 5000년 동안 빌빌댔던 조상들을 뒤로 한 채로 우리가 어떻게 중국을 앞지르고 지금처럼 세계에 우뚝 서게 됐느냐? 여러분들, 중국의 대약진 운동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죠? 모택동이 공산혁명 이루고 나서 할 짓이 없으니까 1958년부터 61년까지 딱 3년 동안 중국을 완전히 잡아 돌려서 전 국민 굶어 죽기 대회를 한번 열었었어요. 이 대약진 운동의 슬로건이 뭐였냐면, 중국 공산주의 시스템으로 서방의 자유진영을 한번 압도해 보겠다. 이게 슬로건이었다. 그래서 모택동이 한 게 뭐냐면 농업 생산 장려하고 철강 생산 장려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중국의 생산성은 1도 고려 안 한 상태에서 무조건 만들어내. 이거 하나로 그냥 다 밀어붙였다고. 그래서 어느 날 모택동이 농업 현장 시찰을 갔는데 참새가 벼이삭을 쪼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모택동은 그 유명한 한마디를 남겼죠. 참새는 해로운 새다. 참새가 우리의 식량을 거덜내니까 쟤네들 다 잡아 족쳐라. 그래서 중국이 1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진짜 1년 동안 중국 전역에 있는 참새를 다 잡아 죽였잖아. 그 결과 중국 농업 생산 바로 어떻게 됐죠? 병충해가 창궐해서 중국 전역에 기근이 왔죠. 그래서 자그마치 3천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그런데 이 모택동이 벌렸던 일 중에 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영국, 미국 철 생산량을 따라잡겠다고 동네마다 흙으로 만든 고로를 만들어서 철 생산을 장려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철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요? 바로 불순물 관리잖아. 그런데 흙으로 만든 고로에 기술자 하나 없이 눈에 보이는 철이란 철은 한꺼번에 다 넣고 녹였으니 이게 철이 제대로 나올 리가 있겠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진짜 뭐만 넣고 녹였다 하면 시커먼 똥덩어리들만 나오는 게, 진짜 그 귀한 철 제품들 다 녹여다가 도저히 쓸래야 쓸 수 없는 그런 산업 폐기물들만 만들었다고. 근데 여기서 또 웃긴 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 중국이요,
농업 생산을 장려한다시고 공동 농장을 운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집에서 밥하지 말고 우리가 밥 챙겨줄 테니까 공동 식당에 와서 밥을 먹어라. 그리고 기왕 너희들이 공동 식당에서 밥을 먹는 김에 우리 철 생산을 늘려야 되니까 니네 집에 있는 냄비며 철 그릇이며 철로 된 것들은 다 갖고 와라. 그래서 진짜 중국 인민들이 집에 있는 주방 기구들까지 싹 다 긁어 모아서 어떻게 했게? 전부 다 이 토법 고루에 놓고 다 녹여 없앴다고. 그러니 이게 또 어떻게 됐어요? 가뜩이나 기근 때문에 먹을 것도 없어 죽겠는데 뭐 먹을 게 생겼더라도 뭘 요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녹여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 굶어 죽었다고. 근데 모택동이 이때 뭘 했느냐? 자기 인민들 죽어 나가는 것도 모르고 농업 생산량 늘어났다고 잔치 벌리고 철 생산량 늘어났다고 파티를 열었어. 왜? 부하 직원들이 허위로 보고를 했거든.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고 점점 대약진 운동으로 약진을 하기는커녕 애꿎은 인민들만 3천만 명 골로 보냈다는 걸 알고 나서 모택동도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잠깐 정권을 내려놨는데 또 얼마 안 가서 이 모택동이 무슨 짓을 벌였죠? 1966년부터 76년까지 자그마치 10년 동안 완전히 중국을 갈아엎었잖아.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문화혁명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냥 다 때려 부셨어. 문화혁명의 구호가 파괴하고 새롭게 건설하자였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존의 모든 걸 파괴해야 새롭게 사회주의 문화를 건설할 수 있다.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닥치는 대로 다 때려 부셨다. 그래서 중국 전역에 있던 그 찬란했던 중국 문화유산들이요. 이때 다 작살났어. 중국 불상, 도자기, 삼국지, 공자, 맹자, 순자 뭐 고서들 있잖아. 싹 다 운동장에다가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불을 지르고 캠프파이어를 했다고. 그리고 또 한 짓이 뭐냐면 엘리트들을 다 골로 보냈어요. 의사, 교사, 사장, 고위관료, 부자 등등등 해가지고 싹 다 잡아다가 공개 재판하고 죽일 사람들은 공개 처형하고 안 죽일 사람들은 지방으로 전부 귀양 보냈다. 그래서 나중에 중국 도시에 의사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그 어린 중고등학생 홍위병들한테 의사를 시켰어. 그러니 나라가 10년 동안 제대로 굴러갔겠어요. 진짜 딱 10년 만에 그 찬란했던 중국 역사가 완전히 다 박살나고 지금은 그냥 빈 껍데기만 남게 된 거잖아. 그런데 이렇게 중국이 삽질을 할 동안에 우리의 박정희 대통령은 뭘 했느냐? 61년에 5.16 군사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다음에 바로 62년부터 1차 5개년 계획 세워서 들어갔잖아. 그래서 수력, 화력발전, 비료, 정유, 시멘트, 종합제철, 종합기계, 조선, 자동차, 육성 정책을 펼치려고 딱 했는데 웬걸 나라에 돈이 한 푼도 없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했죠. 그런데 누가 가진 거라고는 이 입밖에 없는 나라에 누가 돈을 빌려주겠어.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뭘 했느냐? 63년에 독일로 광부 보내고 간호사 보내서 그분들 임금을 담보로 독일한테 돈 땡겨오고 65년 당시에 한국 총 수출액이 1억 달러를 조금 넘었었거든. 그런데 65년에 한일 협정으로 일본한테 8억 달러 땡겨오고 그리고 64년 65년에 중요한 이벤트로 베트남 참전해서 확실하게 한미 동맹을 잡아 돌렸잖아요. 이때 당시에 한국에서 31만 명이 파병됐는데 베트남 참전으로 벌어들인 돈이 7억 5천만 달러. 그리고 이 베트남 참전으로 인해서 이제 한국은 미국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 하면 발벗고 나서는 강력한 동맹이라는 걸 보여줬잖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미국이 어떻게 했느냐? 달러 돈을 막 줬어요. 65년에 그렇게 빌려달라고 애걸복걸해도 딱 4천만 달러 빌려줬던 미국이 대한민국이 베트남 참전해서 맹활약하고 우리가 너희들의 확실한 동맹이라는 걸 보여주니까 65년에는 떡하니 야 니네 쓰고 싶은 대로 써 하면서 5억 달러를 빌려줬다고. 그래서 이렇게 벌어들인 달러로 박정희 대통령이 뭘 했어요? 경부고속도로 세우고 포항저철 세우고 한국도로공사 세우고 한국철도공사 세우고 KTNG 세우고 한국통신, 한국전력, 자유총연맹, 수자원공사, 외환은행, 농협, 수협, 중소기업은행, 수력, 원자력, 농어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세워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드라이브 제대로 걸었죠. 중국이 문화혁명으로 나라 전체를 박살내고 있을 68년에요. 박정희 대통령 포항제철 세워서 73년에 드디어 쇳물을
처음으로 빼냈고, 경부고속도로 68년에 닦기 시작해서 딱 2년 반 만에 한국의 대동맹을 완성했다고. 그리고 71년에 7대 대통령까지 당선되자마자 72년 10월에 그 유명한 유신헌법을 발표하죠. 그리고 나서 바로 대한민국을 완전히 풀발기시킵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새마을운동 벌려서 동네 술 처마시고 노름하는 거렁뱅이들 데려다가 정신개혁하고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슬로건으로 대한민국을 사상적으로 완전히 근대화시키죠. 그러면서 한 일이 70년대 중화공업에 모든 걸 쏟아부어요.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세워지고 롯데 세워지고 울산 석유화학단지 들어서고 현대조선소 들어서고 현대자동차 들어서고 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는 대기업들이 전부 다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60년대 중반부터 돌아가시기 직전인 70년대 말까지 집중적으로 중화공업에 돈을 때려 부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한국 경제 성장률이요. 연평균 10%를 넘게 됩니다. 그래서 70년대 후반부터는 뭐 나라가 전체가 들썩들썩해. 뭐만 만들어 놨다면 다 팔려나가는 시대를 드디어 만든 거라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과 중국 현대사를 비교해 보잖아요. 중국은 67년부터 나라 때려부시고 인재들 다 잡아 죽이고 나라를 골로 보내고 있을 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전 국민을 독려해가지고 이 보잘것없고 먹을 것 없던 나라를 완벽하게 부국으로 탈바꿈 시켜놨다고. 그래서 수출액이 65년에 1억 달러에서 70년대 말에는 100억 달러로 나라가 100배가 넘게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남아있는 좌익 남노당 세력들은 박 대통령이 유신 독재를 했다고 그렇게 어떻게든 흠을 잡으려고 지랄 연병들을 떠는데, 여러분들 72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 발표하고 국민 투표를 했어요. 이때 당시에 전국민 찬성률이 몇 퍼센트인지 알아? 전국 유권자 1,500만 명 중에서 1,400만 명이 찬성을 해서 투표율 91%의 찬성이 92%다. 이게 무슨 중국 대의원 투표도 아니고 북한 공산당 투표도 아니었는데 전국민 유권자 중에 92%가 유신에 찬성을 했다고. 여러분들 세상에 전국민의 92%가 찬성하는 독재 보신 적 있으세요? 중국이나 북한처럼 뭐 공개 투표도 아닌데 아니 어떻게 전국민의 10명 중에 9명이 찬성하는 독재가 생길 수 있냐고. 없잖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5.16 군사혁명과 10월 유신이요. 제 생각에는요. 이 5.16 혁명, 10월 유신은 진짜 한반도 역사에 다시 올 수 없는 부국의 기회였고 다시 올 수 없는 축복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당장 옆 나라 중국을 보시라고. 그 뭣도 모르면서 공산주의 한답시고 1950년부터 80년까지 나라 개방할 때까지 30년 동안 나라를 아주 박살내고 인민들 몇 천만 명을 굶어 죽였어요.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사회주의 사상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 우리 박정희 대통령 어떻게 했냐고. 진짜 영웅처럼 나타나서 단 20년 만에 대한민국을 완벽하게 일으켜 세우시고 가셨잖아. 그리고 그 결과 대한민국은 5,000년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중국을 발 아래 두는 쾌거를 거둘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5.16 혁명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대한민국의 축복이었다. 이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정말 한반도 역사에 다시 없을 초거대 영웅의 거대한 혁명이었다. 이거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제 채널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성금 열심히 받아먹으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5%가 나오는 그날까지 열심히 멸구하는 팽맨이 되겠습니다. 멸구!